디지털 세상을 위한 디지털 인류에 의한 디지털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호모 디지코스. 안녕하십니까, 이덕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지은입니다. 더워요, 너무 더워요 했었던 여름이 네. 끝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네. 순식간에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되네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네. 가을을 좋아하는 남자 아, 그러세요? 주남입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완전히 가을 하늘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가을이 온 거는 이렇게 옷차림 바뀌시는 분들을 네. 보면서 아 진짜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계절이 변할 때 뭘 먹을까? 가을 과일이 무엇이 있고 가을에 맛있는 생선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잖아요. 이런 날씨의 변화, 저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진짜 나이 드니까 비 오고 햇빛이 없으면 조금 우울해요. 그게 느껴지기 시작해서 햇빛 쨍쨍한 날은 뭔가 네. 설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날씨에 따라서 좀 느낌의 영향을 좀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군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도 이런 감성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의외로 왜 매출이 잘 나오는 걸 봤더니 논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 네. 무언가 디테일 때문이더라. 감성 때문이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그런데 그걸 과연 분석해서 정량화해서 설계하는 게 가능할까? 너무 궁금한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네.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호모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 오늘 호모디지쿠스를 찾아주신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L에서 실내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손정권 책임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내 네.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까지 너무 네. 궁금하긴 한데 저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걸까요? 네, 우선은 먼저 저희 회사는 그 자동차 전장 전체 제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전장이 뭔가요? 전장이라는 건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지칭하는 그런 네. 의미이고요. 주요 이제 제품들은 이제 헤드램프라든가 또는 미러라든가 또는 전자 부품 중에는 이제 기어 노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주요 만드는 제품 회사이고 최근에는 이제 카메라 기반의 다른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라든지 최근 6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 기반의 미러가 있어요. 전자미러인데 통칭적으로 저희가 카메라 미러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CM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그 제품도 지금은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카메라 중심의 제품을 하면서 실내에도 이제 차량의 운전자라든가 뭐 조lum이라든가 전방 주시를 하지 않는 것들 또는 실내 탑승자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은 이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제가 또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 시스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빅브라더가 보시겠군요. 네, 감사합니다. 차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다 보고 눈을 가만히 있었는지도 보고 딴짓하면 혼나고 그런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전문성이 느껴지셔가지고 이 자동차 관련 전공을 하신 건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네, 뭐 처음부터 저는 자동차 쪽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전자공학과 그다음에 네. 정보통신 쪽을 이제 전공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자동차 쪽에 선행 개발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제품이 좀 특이한 건데 차량의 어떤 감성적으로 사람의 느낌을 알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핸들 안에다가 센서를 집어넣고 네. 실제 사람의 뭐 심박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감정에 따라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선행 개발을 했었고 그러한 그 기존에 제가 공부를 했던 것 외에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그런 경험이 생기면서 차량 쪽 부품 개발하는 데 관심이 갖게 되었고 그쪽에 관련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쭉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상상만 했던 거를 직접 하신 거예요. 펜을 잡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맞습니다. 물어보는 거죠.
오빠 아까 얘기하던 그 여자 누구야? 갑자기 땀이 나면서 심박수가 올라가. 맞습니다. 거짓말 네. 탐지.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틀린 말을 하면 갑자기 지직하고 말라까지 울리는 거 그죠? 아니에요? 삐요삐요삐요 그런 무시무시한 시스템을 개발 실제로 하신 건 아니죠? 그 유사한 거를 지금 현재 완성차 쪽에서도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또 부품, 저희와 제가 다니고 있는 그런 부품 회사에서도 사람의 어떠한 생각이나 그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감정적으로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감성 시스템들을 지금 현재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감성공학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네. 사실 저희 상명대학교에도 감성공학과 대학원이 있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네네. 근데 이 감성공학이라는 게 감성. 아까 얘기하셨던 되게 쉬운 단어고요. 공학, 이것도 우리가 잘 늘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감성공학 붙여놓으니까 이렇게 낯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감성공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 감정이라고 말하는 네. 것들은 뭐 슬프거나 이러한 어떤 느낌, 그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감성이라는 말은 이제 그러한 어떤 감정 상태를 표현하거나 또 나타내어지는 거를 저희는 이제 감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런 감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그래서 안정적이고 또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감성공학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꼭 필요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동차는 그걸 안전하게 그냥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지금 뭐 접목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뭐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좀 흥분했네. 좀 캄다운 시켜야겠다 해서 갑자기 뭐 환기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뭐 부드러운 음악이 나온다. 조는 것 같아. 그럼 갑자기 헤비메탈 쾅쾅쾅쾅쾅 네. 이런 거가 들어가는 걸까요? 네, 실제 그 완성차,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에 그 주행하고 있는 차 중에는 이미 칼라 색이라든가 냄새라든가 또는 어떤 그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변화하는 시스템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한 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감성공학 기술, 즉 정량적으로 수치로 측정을 하고 그거를 어떤 평가하고 분석을 해서 다시 제품에 반영을 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차량이 조금 더 스마트해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센서 시스템이 사람의 어떤 감성적인 어떤 부분들을 알아서 바꿀 수 있는 것까지 지금 변화되는 그런 기술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도 지금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 단순 이동 수단의 차량이 아닌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차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현재 저희의 일입니다. 네. 진짜 이런 일이 펼쳐질 수 있겠네요. 그 자동차가 판단할 때 이 운전자는 앞차가 앞에 옆에 차가 깜빡이만 켜면 흥분을 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야. 그럼 위험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막 달라붙고 이렇게 운전을 거칠게 하는 네. 그런 타이밍에 무언가 말로 캄다운 하세요. 그럼 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보이지 않게 캄다운 시켜줄 때 하다못해 뭐 진동을 한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에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차에 이렇게 LED 라이팅이 들어와요. 근데 네.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동으로 뭔가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색깔을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자동차가 이제는 단순한 이동수단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자동차 박람회도 나가지만 이 자동차 자체가 하나의 막 인공지능 시스템처럼 돼서 전자제품 쇼 같은데 전시회도 지금 자동차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감성공학이 적용되기 전과 그다음에 자동차에 그 감성공학이 적용된 후가 뭔가 좀 달라진 차이점이 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감성공학에 적용되기 전에는 네. 이 차의 본래의 의미, 그러니까 이동 수단으로서의 어떤 장치이기 때문에 개발자 중심의 어떠한 네. 그런 제품 개발이 되었다면 지금은 실제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좀 더 편리하고 또 안전하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차를 타시다 보면 어떤 메이커 차는 되게 안락하고 뭔가 좀 편안하다. 네. 어떤 차는 되게 네. 스포츠한 그런 감성이 느껴진다. 맞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다 하나의 감성공학이라는 그 매개체가 되어서 이제 설계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냥 여기는 스포티한 걸 좋아하는 회사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설계가 다 되고 정량화가 된 부분이 맞습니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과거에 있었습니다. 전격 제트 작전. 보면 그걸 아는 세대이시군요. 대화를 할 수 있는 뭔지 모르시죠? 모르겠는데요? 앞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실 겁니다.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나는 꼬마 자동차. 붕붕이가 있었죠. 네. 이 경우에도 어떻게 우리 감성을 좀 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건 과거에 그럴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전자기기 혹은 이런 기계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읽고 같이 어떤 교감을 나누는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자동차가 이제는 그 이동 수단뿐만 아니라 뭔가 소통의 공간, 또 휴식의 공간으로 점점 확장되는 것 같아요. 저 아는 분도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을 빨리 먹고 자기 차에 들어가서 뭐 영화를 본다거나 낮잠을 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트렌드를 조금 알아봤습니다. 바로 엄지 기자의 엄지척 트렌드. 자동차 패러다임의 변화, 카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자율주행 기술 관련 외에도 인포테인먼트 분야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포테인먼트는 운전과 길 안내 등의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다양한 오락과 인간 친화적인 기능을 가리키는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인데요. 글로벌 조사기관인 프레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 규모는 올해 264억 달러에서 2032년 590억 달러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카 인포테인먼트 시장은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앞섰던 테슬라가 주도해왔지만 앞으로는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경쟁에 대거 참여하면서 그 규모가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의 자동차는 엔진의 힘으로 돌아가는 동력 기계였다면 최근의 전기차는 커다란 전자제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완전 자율주행이 더해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자동차와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운전이 사라진다면 운전자는 자동차 안에서 뭘 해야 할까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CES 2023에서는 자동차와 게임의 만남이 주목받았는데요. 소니가 자동차를 선보였고 엔비디아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인 지포스 나우를 자동차에 도입했으며 종합 하드웨어 제조업체인 MSI까지 자동차 장비 분야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해외에서는 자동차와 게임을 함께 묶어보려는 시도가 더는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카 인포테인먼트는 게임뿐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기업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즈니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사업 영역 확장, 성장 동력 확보 등이 있겠지만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한 대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이 주력이었던 디즈니는 폭스사를 인수함으로써 장르의 스펙트럼을 넓혀 다양한 연령대가 차 안에서 디즈니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 디즈니 플러스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와 게임, 화상회의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자동차는 바퀴 달린 서버가 되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콘텐츠,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많이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좀 이런 감성적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했는지 좀 실제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런 제품들은 뭐 제가 직접 개발한 건 아니지만 좀 더 이 사람들의 감성을 좀 뭔가 느낄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차를 주행을 하는데 뭐 주변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면 내 차가 좀 더 이게 뭔가 좀 불편한데? 이렇게 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신 그런 노이즈나 이런 외부의 소리를
상대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차량에서 가짜 소음을 만들면 그 소음에 의한 그 주파수가 없어지면서 좀 더 안락한 차량의 주행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나와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노이즈 캔슬링이 네, 맞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차량의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컬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떤 감성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을 내 뜻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들. 그게 아마 대표적인 감성 모델이 이제 적용된. 실질적으로 그 완성차 업체에서는 그 적당한 색깔과 적당한 이제 광량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실험을 하고 어떠한 뭐 어떤 색이 좀 더 적합하냐 이런 평가들을 해서 그런 색과 그다음에 광량이라든지 이런 위치까지도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공학에 관련된 그러한 디자인들은 아주 오랜 전부터 이제 차량에 적용이 되어 있었던 기술들입니다. 진짜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저도 이제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튜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먼저 뭔가를 해요. 차 문을 열었을 때 아래쪽에 빛을 비춘다든가 실내등을 환하게 바꾼다든가 색온도도 바꾸고 그런데 나중에 완성차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연구하신 분들의 어떤 제품이 들어가면 과하지가 않거든요. 그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이전에 썼던 애프터마켓의 제품들로 개인적으로 튜닝했었던 것들, 감성 튜닝을 했었던 것들이 촌스럽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량화하고 과하지 않게 제대로 이제 튜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친밀한 감성 얘기를 하지만 독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독하의 대역실 빰빰.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품에 감성공학을 적용하면 만족도를 알게 모르게 높여주고 알게 모르게 고급진 느낌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묘한 느낌이 있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네. 별것도 아닌데 핸들을 잡아봤을 때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그 두께와 촉감으로 달라지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가 다 감성공학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혹시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나의 기분을 알아주는 오디오. 그래서 오늘은 기분에 따라서 뭐 헤비메탈이 나오고 어때는 팝이 나오고 어때는 발라드가 나오고 클래식이 나오고 이렇게 막 광고했었거든요. 안 팔렸어요. 네. 그게 안 팔렸다기보다는 어중간하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잘못 알아듣거나 너무 촌스럽거나 하면 그런 면에서 오히려 과대 포장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그래서 1년에 내세우면서 우리 차는 어떤 겁니다, 저런 겁니다 하는데 나의 기분을 알아주고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느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성능의 부족함을 때우려고 우리는 예쁘게 기분 좋게 요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좀 변명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이제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사실 감성이라는 거를 어떠한 보편적인 기준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성공학은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느낌을 받고 그런 제품들을 통해서 아 이건 정말 내 감성에 맞구나 이런 정량화시키는 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실제 뭐 감성공학이라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기술도 있을 거고 어떠한 그거를 이제 측정하기 위한 센서 기술도 있고 그걸 정량화하기는 뭐 어떤 신호 처리나 또는 인식하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딥러닝 또는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화된 감성에 맞출 수 있는 제품들이 좀 더 이제 가까워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조금 과대 포장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머지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어떤 감성에 적합한 제품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뭐 똑똑한 소비자도 많으니까요. 맞아요. 다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얘기해 주신 거에 조금 보태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감성공학이 무조건 소비자와 사용자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타겟 감성이라고 그래서 그 사용자나 소비자가 원하는 감성. 그러니까 그게 기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더 슬프게 만들어주거나 나를 좀 일깨우거나 놀래주거나 아니면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거나 또 여러 가지 감성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거 또는 자기가 원하는 감성으로 맞춰서 적합한 것을 만들어주는 환경, 적합한 것을 적절하게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감성공학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감성공학이 적용된 때에 이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게 더 앞으로 필요할지, 어떤 게 더 발전돼야 될지가 또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기술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감성을 이제 정량적으로 수치화시키고 그거를 이제 어떤 제품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한 분야의 전문적인 거가 아니라 다양한 전문적인 기술들이 하나의 이제 그 제품이나 이런 거에 반영이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동차 쪽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그런 설계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실제 기계가 어떻게 사람을 감성적으로 알 수가 있어? 이런 편견도 좀 사실 있고요. 그래서 사실 사회적으로 어떤 특히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한 기술들이 네. 좀 더 어떻게 사람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 구현을 위해서는 뭐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어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보편되게 많은 그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듣고서 이게 뭐야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드라이브 셀렉션,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게 되면 스포츠 모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 차에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그게 바뀌는 것도 있어요. 네네. 응답성도 달라지게 되고 뭐 기본적으로 RPM도 좀 높여가지고 그 기어도 좀 이렇게 좀 빠르게 나가도록 토크를 높이는 것도 가능은 한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스피커로 소리를 들려줘요. 내 차 소리를 왕 한 소리가 나도록. 근데 그게 엔진 소리가 아니라 스피커로 틀어주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뭐야 이거 왜? 너무 민망한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차 잘 나가 왕. 그런데 그러니까 제 차는 그 기능은 없습니다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은 결국에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 오감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네. 가짜든 아니든 간에 내가 드라이브 셀렉션을 스포트 모드로 바꾸고 네. 앞에서 갑자기 그 계기판이 또 빨간색이 탁 떠오르면서 약간의 엔진도 좀 경쾌하게 바뀌고 소리도 스피커 소리지만 왕 하는 소리가 나면 실제로 경쾌함을 느끼게 우리가 진화가 된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나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게 말하자면 좀 감성공학이랑 좀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또 가장 제가 볼 때 사람 마음을 제일 모르는 데가 바로 전기전자입니다. 제가 전기전자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되게 많은 부분이 결국에 전기전자 왜 전공을 하신 분이 여기 계신지 알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센싱하는 과정이나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들이 다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요 계신 곳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많은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나는 이런 소양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아. 왜냐면 틀림없이 미래에 유망한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어느 직군에서든 젊은 사람의 마음을 만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키오스크가 사람의 마음을 안 만져서 너무 싫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그 본인의 그 깊은 학식, 지식을 역량을 키워서 좀 넓은 영역, 앞서 얘기했던 뭐 하드웨어 엔지니어라고 해서 하드웨어만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어떤 구조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시스템의 전체적인 하드웨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넓게 깊게 좀 알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주 쉽게 좀 어댑트하게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을 해결할 수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아직도 사람의 감성을 이해한다, 기계가 이해한다는 그런 기술적 차원은 분명히 측정하는 어떤 센서라든가 또는 그걸 처리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에서도 특히 하드웨어가 많은 발전이 생각보다 뭐 인공지능도 나오고 막 그랬지만 이걸 자동차 부품에 넣으려면 아주 작은 칩에 동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치중되는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이 환경을 갖출 수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좀 더 다양한 경험과 또 관심을 써준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앞으로 자동차 쪽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체에서도 이 감성에 대한 공학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로 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책임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책임 연구원은 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네. 오늘 역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율주행차의 수준, 레벨을 5개 정도로 나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3레벨 3 정도, 그래서 평탄한 도로라고 한다면 그냥 스스로 변경하고 속도도 조절하는 이 정도까지는 지금 왔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분명히 아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네. 운전자가 없어도 되는 네. 제발 핸들 좀 잡지 마세요 하는 그런 레벨 5가 가능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완전 자율주행이 됐을 때 뭘 할 거냐 아까 말씀하실 때 엄지 척했을 네. 때 놀랐어요. 생각해보니까 전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두 분은 예를 들면 부산을 간다. 네. 4시간 걸립니다. 네.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안에서 영화를 보지 않을까. 마치 비행기처럼 비행기도 네네. 저희 오래 비행할 때 그 안에서 영화를 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집에서 그냥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일이 좀 바빠가지고 네. 컴퓨터 하는 일을 늘 차 안에서 자율주행을 해주면 나 일할 때 이렇게 컴퓨터로 그냥 자유롭게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사실은.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네. 하루에 8시간 일하지 않고 4시간만 일해도 과거에 8시간 일하는 것 같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더니 사람들이 2배 일을 하네? 교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잠도 좀 자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불 가져갈 겁니다. 이불 속은 네. 위험하니까 진짜 이불 속에 있고 네. 그때 벨트도 아마 네. 이불 속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안전벨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 자율주행차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더 지금보다 안전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은 그런 유명 맛집들도 다 드라이브 스루가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줄을 서는 게 아니고 자동차가 줄줄이 네. 서서 기다리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조금 차갑다 느낌 드는 게 여행에서 이런 여가 같은 느낌이 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가족, 이렇게 소수 집단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점점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는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핸드폰도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소통의 문도 같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코모디지 퀴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안녕!